안녕하세요. 짱짱이 다육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연휴 첫날인데요. 어찌 하다 보니 오늘도 역시나 밤인데요. 오늘 하루 종일 아이들 전체 물 주기로 했어요. 물고파 하는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오전에 반 주고 저녁에 반 주고 입장 띄워주고 하루 종일 아이들하고 놀았답니다. 제가 요 전번 영상에 그 키핑동 농장에 다녀왔잖아요. 그 키핑동 농장에 다녀오면서 뭐 예측은 하셨겠지만 업어온 아이들이에요. 전부 다는 아니고요. 두 아이 데려왔어요. 요 아이는요 A연금이에요. A연금 색감이 아주 예쁘죠. 입장이 노란 노란빛에 뒤에는 이렇게 초록빛으로 섞여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아이는 여기 엘크혼 철화예요. 엘크혼 철화 창 종류 철화인데요. 제가 저희 집에 창 종류가 몇 개 안 돼요. 세 손가락에 꼽을 정도인데 왜 이 아이를 데려왔냐면요. 제가 창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겁도 없이 왜 이 아이를 데려왔냐면 제가 갔던 그 키평동의 농장에는요. 보기에 카메라상으로는 좀 크게 보이는데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그런 곳이었고 또 그 사장님께서 그 다육이를 키우다가 많아지고 또 연배로 또 은퇴를 할 시기고 해서 다육이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키핑동 겸 농장을 차리신 지가 한 1년밖에 안 됐대요. 그래서 그 자리를 아직 잡지 못한 단계라 그 어디 농장에 가든지 그 손님들의 뭐라 그래 미끼 상품이라고 해서 1,500원짜리 저가의 다육이를 굉장히 많이 진열을 해 놓잖아요. 근데 제가 간 이 키핑동 겸 농장은 그 저가의 판매용 다육이 많지 않았어요. 종류도 많지 않았고 또 아직 그 장사하시는데 굉장히 서투르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키핑동 위주로 운영을 하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절반 이상이 거의 다 키핑동에 입주하신 분들의 작품이나 키우시는 거 그런 걸로 진열이 돼 있었고 저가의 상품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촬영에 동의를 구하고 촬영을 하고 나다 보니 빈손으로 올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농장을 가려고 간 게 아니었거든요. 식사하러 근교 외곽으로 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농장이었고 그래서 결론 끝에 그냥 올 수가 없어가지고 두 아이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전부 아가들이고 1,000원짜리고 비싸야 3,000원짜리였어요. 그 이상 아이들은 여지껏 별로 데려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키우고 있는 것 중에 그래도 조금 묵었다 하는 거는 어두운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육이에 입문하고서 제일 여지껏 들여왔던 아이들 중에 제일 고가예요. 요 에크론처라는 10,000원이고요. 그나마 거기서 또 저렴한 거를 제가 고르다 보니 요 애연금이 좀 저렴하더라고요. 요즘 금 종류가 굉장히 많이 저렴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000원이에요. 5,000원. 그래서 거금 15,000원을 쓰고 왔는데 불여책으로 업어왔어요. 물론 이제 데려오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많이 자제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촬영 동의하고 촬영을 하고 나서 빈손으로 올 수가 없어서 택했는데 갖고 싶었어요. 그리고 화분도 많이 판매를 해서
화분이 상당히 고가더라고요. 요거 하나가 제일 작아요. 이거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름이 10cm고 높이는 한 15cm 되는 것 같아요. 10cm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8,000원, 만원, 내 눈에 들어오는 거는 잡으면 15,000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8,000원 제일 저렴한 걸로 여기다가 제가 이거는 분갈이를 한 게 아니고요. 거기 그 사장님, 그 사모님께서 분갈이를 직접 해주시더라고요. 요즘은 그 농장에서나 화원에서나 이 분갈이를 직접 해주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굳이 이 초보자님들이 뭐 흙 사고 뭐 사고 그렇게 안 해도 키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분갈이를 전부 해서 팔더라고요. 물론 이제 분갈이 값은 받지 않죠. 서비스 차원으로. 그래야 먼 곳까지 찾아온다고 하시면서 서비스 차원에서 농장이나 화원이나 농원에서 분갈이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제가 처음 입문할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 차원이 많이 좋아졌고요. 제가 요 아이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그 키핑동에 다녀오면서 정말 한번 생각한다고 할까요? 생각이 많아졌고 뒤돌아오면서 생각하게끔 그런 여러 가지 머릿속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느낀 점과 그런 걸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요 에온 금은요, 그 에오니움 속 그 돈나물과에 속하고요. 같은 과 종으로는 아주 대표적인 요 까라솔하고 같은 속이에요. 그 요런 아이는 요 애연금이나 까라솔 같은 경우에는 나무 형태로 자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요 까라솔이나 요 애연금은요 이렇게 살짝 스치기만 해도 상처가 난다 그래요. 그래서 뭐 물주기 할 때나 화분을 이리저리 옮길 때나 되도록이면 상처가 안 나게끔 살살 다뤄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겨울에 추위에 좀 약간 약해요. 그래서 뭐 4도, 5도 그 정도면 들여 놓으셔야 되고 여름은 25도 정도 그 이상 올라가면 조금 안 좋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요 애연금은 한 겨울에 아주 밝은 노란색 꽃을 핀다고 하고요. 수목형으로 자라는 다육이고요. 그래서 분재처럼 목질화 시켜서 분재처럼 키워야 좋다고 그렇게 하고요. 까라솔하고 애연금도 이꼬지가 되긴 되는데요. 다른 저렇게 통통한 이런 아메치스 같은 종류에 비해서 이꼬지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렵다고. 근데 이제 되기는 된대요. 근데 저는 까라솔 이꼬지는 한번 해봤고요. 나오더라고요. 애연금은 기르는 것조차 처음이니까 당연히 안 해봤겠죠. 여기 입장이 하나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얹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아서요. 까라솔도 그렇고 성장이 조금 땅바닥에 붙어 있는 아이들보다 성장이 조금 빠르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꼬지보다는 자구 번식이나 적순 삽목이 훨씬 더 번식이 더 빠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은 뭐 아시겠지만 보통 다육이처럼 그렇게 뭐 보채지도 않고 그렇다고 마디게 주지 않아도 보통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면관수나 뭐 상면관수 다 괜찮을 것 같고요. 바람이나 물론 통풍이 잘 되게 해야 되겠고요. 하나 가지 다른 점은 까라솔은 햇빛에 달달 구워줘야 이렇게 붉은색으로 물이 들고 쨍쨍하니 건강하잖아요. 요거는 그래도 금과에 속하니까 직광은 피해 주시고 요 입장이 녹색빛을 띠지 않는 쪽은 화상을 입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직광은 피해 주시고 반광으로 그렇게 키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에클론 철화는 제가 창 종류 쪽에 지식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검색을 해봐도 특별한 정보가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창 종류가 굉장히 키우기 쉽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까다롭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뭐 많이는 키워보지 않았지만 크리스마스나 제가 집에 갖고 있는 창 종류가 크리스마스나 레드 에보니 뭐 론네반스 뭐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그 아이들을 한 6개월 정도 키워본 결과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많은 경험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은데요. 얘는 창정류지만 그래도 한 가지 특성이 변이종이고 철화이기 때문에 그런 일반 창정류보다는 조금 까다롭겠죠? 그걸 생각하고 왔고요. 아무려면 옆에 있는 화원에 그분의 도움을 받고자 믿는 데가 있어서 겁도 없이 접석 업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키평동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물론 예쁜 아이들 많이 봐서요. 가슴 벅차오르고 눈이 황홀하고 욕심도 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정신없이 보고 찍고 하고서 돌아오는 길인데 마음이 왠지 그렇게 뭐 좋다 뭐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조금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거기서 그 수영이 정말 예쁘고 멋있고 빛감이 좋고 정말 예쁘게 잘 다듬어서 그리고 키워놓은 묵은둥이 아이들을 봤을 때 예쁘다가 첫 번째였지만 두 번째 느낀 게 뭐냐면 이만큼 키우려고 할 때 그 얼마나 그 인고의 싸움이 있었을까. 참는 인내력과 또 절제력 이런 게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 내가 다육이를 키울 때 정말 뭐 좋아하는 마음 뿐이지 그 애들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런 걸 얼마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어요. 그 제가 이 다육이를 처음에 입문할 때 제 경험을 조금 몇 단계로 단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처음 아가들 진짜 1,000원짜리 아가들 처음 대면했을 때 너무 예쁘고 설레이고 그 생김과 그 색감과 모양 요런 거에 호딱 빠져가지고 아가들만 정신없이 예뻐했어요. 그때는 그 묵은둥이가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 묵은둥이 대품이나 작품은 나하고는 뭐 거리가 먼 아이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쁘다 느낌만 있었지 내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아기들에 빠져서 정신없이 1,000원짜리 아가들을 업어왔던 것 같고요. 그 아가들을 업어와서 집에서 키우는 동안에 또 두 번째에 빠지는 게 그 입꼬지에 그렇게 빠져요. 입장 떼서 어머 나도 한 개를 더 만들어야지라는 그 마음으로 입꼬지 적심상목에 또 빠져가지고 정말 멀쩡한 애 잎을 다 떼다가 입꼬지 밭을 만들고 모조리 입장 떼다가 여기저기 꼽아놓고 그랬던 생각이 얼마 전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조금 아이들이 자라고 그 입꼬지가 조금 시들해지면 이제 그때부터 물음병이 오기 시작하고 키우는데 서툴고 지식이 짧으니까 물음병이 오기 시작하고 깍지벌레라는 것도 알고 또 마른병 말라가지고 애들이 시틀비틀한 거에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검색을 하러 다녔죠. 그때부터 검색을 하러 유튜버며 뭐 각종 사이트를 뒤지고 다니면서 공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우연히 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접하게 됐는데 그 시기가 이제 지나고 나니 유튜브에서 공부를 조금 어느 정도 하고서 쌓이니까 이제 바람이 중요하구나, 햇빛이 중요하구나, 물주기가 얼마나 중요하구나 이런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또 그 햇빛과 물과 그 바람의 싸움에 아이들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루 종일 집에 오면 위에 올려놨다가 밑에 내려놨다 매일 그랬던 것 같아요. 또 그 이제 병이 이제 어느 정도 치료가 되고 내가 조금씩 그 스킬이 생겼다고 할까요? 물 주는 방법도 조금 알겠네. 햇빛은 오전 햇빛을 줘야 되겠네.
바람은 늘 쐬줘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정도를 공부해서 조금 터득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좀 건강해지겠죠. 지금의 저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건강하게 됐겠죠. 그 다음에는 뭘로 넘어가냐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군생, 모아 심기 요런 걸 하게 돼요. 근데 제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군생, 모아 심기, 아이들 수영, 모양, 빛감 거기에 빠져가지고 진짜 아침 저녁으로 이쪽으로 돌려주고 저쪽으로 돌려주고 일하고 위에다 내려놓고 밑에다 내려놓고 그러고 놀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엊그저께 마음이 꿀꿀하다 뭐 이렇게 양성을 올렸더니 이호님이 댓글에 그렇게 올려주셨더라고요. 집에 와서 아이들 자리 옮겨주고 물 주고 또 하엽 정리해주고 또 흙장난 분갈이를 흙장난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흙장난을 하다 보면 근심, 시름, 뭐 허무함 다 없어진다고 정말이에요. 그렇게 아이들하고 흙장난을 하고 하다 보면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아무 생각이 없이 마음의 안정이 찾아드는 거를 느껴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한테 사랑을 주는 것보다 이 아이들이 나에게 위안을 주는 게 더 많구나 그런 거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키핑동에서 오면서 제가 뭘 공부를 했냐면요. 수영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지금 이제 군생, 모아신기 이런 거에 대해서 막 한참 빠져 있는데 요즘에 제가 들어오는 게 수영이에요. 제가 요 아메치스도 이제 물론 다른 아이도 많이 있어요. 요 아메치스 초창기 때 번식 이꼬지 하겠다 해갖고 처음 들여온 애는 모조리 띄어서 이꼬지를 했었고요. 적심도 해서 보낸 적도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제가 적심 초창기 봄에 적심 삽목을 생각을 했었는데 요렇게 빛깔 이쁘게 자라는 애를 댕강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농장이나 키핑동해를 두세 번 다니다 보니 요런 아이 종류는요. 적신 삽목을 한 흔적이 없어요. 정말 자연스럽게 휘어지고 뭐 길이가 다르고 물론 매초로만이 그렇게 키운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어떤 기술이 있겠죠. 그렇게 수영을 아주 멋있게 그렇게 키운 그런 아이들을 보고 나니 아이들을 무조건 적심 삽목할 게 아니구나 그런 거를 느꼈고요. 이제 물론 이제 꼭 적심이나 삽목을 해줘야 되는 아이도 있지요. 그 흑법사 또 요런 까라솔 요런 아이들은 나무처럼 수영을 분재처럼 만들어주기 위해서 반드시 적심 삽목이 필요하다고 그 키핑동의 사장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흑법사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그냥 반드시 나무처럼 외두로 자라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수영을 잡아주려면 꼭 그걸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요 애연금도 그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에어리돔 속 아이들은 적심삽목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저렇게 방울방울 동글동글 이렇게 입장이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해줘서 수영을 억지로 만드는 그런 기술도 노하우도 있겠지만 저희들 같은 아마추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자생으로 자기가 수영을 만들어서 그렇게 키우는 게 수영이 훨씬 예쁘다는 거 그리고 상처 자국이 없이 그렇게 키우는 게 훨씬 더 예쁘다는 거를 제가 그 키핑동에 다녀오면서 그걸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적심삽목을 할 때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그래도 가급적이면 인위적인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수영이 되게끔 그렇게 키우는 게 좋겠다라는 그걸 생각을 하고 왔어요. 집에 오면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요. 제가 그랬어요. 어머 적심삽목 안 하길 잘했네. 보면서 그랬고요. 물론 아가여서 안 해준 것도 있고 그렇지만 해주고 싶은데 수영 생각해서 두세 개 정도는 제가 특히 요 아메치스는 제가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두세 개 정도는 수영을 예쁘게 키우기 위해서 안 잘라주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키우고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딱 한 포트 갖고 있는 홍공작 있죠. 그 아이도 외두로 입장이 크게 얼굴이 크게 그렇게 키웠어요. 그런데 9월 달쯤에 제가 가을쯤에 적심산목을 해주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깊은동에 가니까 그 캉캉이나 홍공작 그런 종류는요, 적심산목을 전혀 안 했더라고요. 여러 가지 한 몇십 개가 있는데 적심산목해서 키운 아이가 단 하나도 없었어요. 다 얼큰이로 외대 목대로 해서 크게 그렇게 키웠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내가 올 봄에 저 홍공작을 적심을 땡강 했으면 어쩔 뻔했나 싶은 생각이 아차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집에 와서 그 키평동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얼큰이로 외두를 해서 그렇게 묵은동이로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이들을 그렇게 수영 잡아서 묵은동이로 키우려면 그 얼마나 그 인고의 세월이 또 많은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아이들을 키웠을까. 그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많이 키워가지고 은퇴할 시기에 농장을 차려서 1년이 됐는데 너무 힘들대요. 그 사람에 치여서 그 힘들기도 하고 같이 옆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타협, 불협화음 이런 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쩌면 내가 후회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집에서 아이들 돌보고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을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차린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자리 잡기 힘드시니까 힘들어서 하시는 말씀이겠지요. 근데 그분도 농장을 하시다가 한 10년쯤 지나면 어우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나 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다육이를 키워보면서 얼마 키우진 않았지만 이 아이들을 예쁘게 키워가면서 생활하면서 내가 몸도 아플 것이고 마음도 다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요 아이들 키우면서 겪으면서 그 이웃님의 말씀 맞다나 분갈이 해주고 자리 옮겨주고 햇빛 피해주고 바람 쐬주고 또 흙 갈아주고 그 흙장난하면서 그 다치신 마음을 추스려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마음 다친 마음을 요 아이들을 통해서 만지작거리고 자리 옮겨주고 흙 다져주고 하면서 내 마음도 치유를 하시면서 좋은 것만 생각하시고 아이들 키우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번에 키핑장에 다녀오면서 그런 걸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뭐 주저리 말씀을 드렸는데 공감을 하셨는지 안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은 제 이야기를 그냥 요 아이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우리 이쁜 아이들 얼굴 다시 한번 감상하시고요. 요 이쁘죠. 그리고 제가 이 화분 토분만 쓰잖아요. 그냥 고가의 화분을 하나 업어오기는 했는데 정말 잘 어울려요. 그래서 아가들을 아직 토분에 있는 아이들을 많이 있지만 이제 얘네들이 자라서 1, 2년 커서 묵은동이로 어느 정도 수영을 잡아줄 때 이렇게 예쁘게 자라줬다는 그 상으로 이렇게 도자기분을 하나씩 1, 2년 뒤에 입혀줄까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요 창 철화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아는 게 없어요. 창도 몇 개 있지도 않고 창 키우시는 분들 제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요 아이도 정말 예쁘죠. 얼굴이 한 10cm 정도 돼요. 그리고 어디 그 이웃님 영상에서 봤는데요. 이 창이나 철화는 이 고무분? 이걸 고무분이라고 하나요? 고무포트가
좋다고 여기에서 성장이 더 빠르다고 하는 얘기를 얼핏 지나가는 말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분갈이를 안 해줬어요. 그냥 이 상태로 여기다가 올해는 그냥 넘겨보려고요. 그래서 분갈이 일부러 안 해줬답니다. 그리고 우리 아메치스, 기특한 아메치스 색감 너무 예쁘죠? 자랑도 하고 싶고 우리 아이 수영도 한번 보시라고 데리고 나왔어요. 예쁘죠? 그래서 요 수영 잡는 거 지금 이렇게 입구줄을 이렇게 쓰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거기 가니까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요, 그 손아비님 영상에서 그 철사로 이렇게 하트 모양 만들어서 꽂아 놓는 거 있죠. 그것도 괜찮고 이렇게 숫자 고리로 해서 수영을 이렇게 저렇게 햇빛 방향으로 해서 틀어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수영을 약간의 인위적인 걸로 이렇게 구부러지게끔 그렇게 해놓은 걸 봤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키우시면 좀 수영이 더 예쁘지 않을까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 까라솔 같은 경우에는 꼬집기 적심 삽목을 적정하게 키 높이를 생각하시고 모양을 생각하셔서 해주셔갖고 수영을 예쁘게 요 까라솔이나 요 애연금 같은 종류는 분재를 생각하시고 그렇게 수영을 잡으면서 키우시면은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짧은 지식이나마 제가 공부한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들 예쁘게 자라는 모습 칭찬 좀 해주시고요. 너무 예쁘죠? 빛감도 예쁘고. 그리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또 제가 다음 영상 또 열심히 준비해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도 좋은 밤 되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